나의 순간, 이 소소한 행복을 그녀와 함께 느끼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 갈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 둘이 데이트를 즐겨야 돼요. 네, 그렇죠. 내 오빠를 너무 안 챙겼다. 미안하다. 근데 우리 그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 절대 헤어지자는 얘기 하지 말자고 했잖아. 당연하지.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부부. 하지만 그녀를 곁에 둘수록 남자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빚이 너무 많아. 저기 회사 빚도 너무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한 7, 8천 되는 것 같은데. 남편이 빚독촉에 시달릴 때도 보석처럼 반짝이길 바랐던 여자. 그녀는 늘 여유롭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청아는 이제 자기 몸에 이제 생명보험이 5억짜리가 들어가 있다. 지금 상황에 와서는 남자를 그냥 호구, 돈줄, 돈 떨어지면 버릴 남자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3년 전 계곡에서 다이빙을 한 뒤 숨진 남편 윤 씨. 생명보험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기 불과 4시간 전이었습니다. 협박이잖아요. 오빠가 안 뛰면 내가 뛸 거야. 그게 협박이지 뭐예요. 은혜랑 현수는 현장에 있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뭐 찾는 거지 찾는 척인지 그건 모르는 거죠. 이야, 이게? 하루 건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아내와 내연남. 그리고 도주 넉 달 만에 검거된 두 사람. 참 진짜. 5개월간 어디 숨어 계셨습니까? 조현수와 공모 사실 인정하십니까? 아내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 은혜야, 여기 봐봐. 과거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이 씨. 러브하우스 59호 은혜네 집. 와, 세상에. 제가 했던 프로그램이라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당시 13살이었던 이 씨는 장애를 가진 부모님과 함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기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이렇게 잠자고 막 같이 있는 거 불편하지 않아? 불편해. 하나도 안 불편해? 근데요 제 방에서 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잠버릇이 심해가지고요 굴러다녀요. 엄마 아빠 막 팍팍 차고 그래? 어쩔 때. 그래서 그게 너무 죄송해서? 이제 은혜방 볼 차례잖아. 네. 엄마 아빠 신경 쓰느라고 은혜방은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없거든? 괜찮아요. 괜찮아? 네. 여우 같은 지집애. 근데 진짜 영상을 보면은 같은 인물이라고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완전 달라진 것 같아. 지금 러브하우스가 뭐 시간은 좀 한 20년도 더 된 일이긴 한데 그때 당시 주인공이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저 친구의 얼굴이 기억나진 않지만 네네. 그 당시에 러브하우스 참 많은 가정들과 함께 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뭐 한 세 번째 정도. 그만큼 인상이 깊으셨구나. 예. 그 부모님이 장애가 있어서 근데 그 어린 딸이 너무 대견하게도 뭐 이렇게 부모님을 살뜰하게 잘 챙겨서 아니 어떻게 이런 애가 다 있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어떻게 이렇게 애가 벌써 철이 들고 이렇게 속이 깊을까 또렷하게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도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할 정도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좋은 인상을 가졌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때 그렇게 효녀였던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계속 속으로 의아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더 놀라셨겠네요. 제일 놀랐죠. 많이 놀랐죠. 진짜 많이 놀랐죠.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싶다던 소녀는 20년 뒤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가평계곡 살인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윤 씨는 이곳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다이빙을 한 뒤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잦은 위험한 곳이라는 현수막과 경고문이 눈에 띕니다. 윤 씨가 다이빙을 한 곳은 4m 높이의 절벽이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아, 높죠. 용소폭포 계곡은 수도권 내에서 찾기 어려운 다이빙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네요. 다이빙을 한 바위에는 3m 수심의 웅덩이가 존재했습니다. 장마철에는 수심이 6m까지 깊어져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겐 위험한 곳입니다. 네, 지금 저 영상이 실제 여름에 계곡 물밑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굉장히 깊어 보이죠? 처음에 이 사건은 돌에 다리가 끼어 숨진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됐습니다. 우리는 펜션 주인을 만났습니다. 작업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불러줄게 그 소리가. 그거 때문에 그거랑 그게 장난도 못된 거지. 작업하니까 여자들이 저 얼마나 놀랬을까. 그래서 거기가 내가 가서 이렇게 뭐 건져줄 수도 있는 물리가 아니고. 그럼 물이 깊어요? 깊대요 거기가. 구명진도 아니고 하트도 아니고 백인데. 구급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119 신고부터 구조까지 최소 43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구조대원은 윤 씨가 낙하 지점 4m 아래에서 발견됐고 돌에 발이 끼어 있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해가 지고 안전요원들이 다 떠난 저녁 8시. 윤 씨는 왜 4m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던 걸까요? 동료들은 윤 씨가 수영을 하지 못하며 물을 무서워한다고 증언합니다. 밤에 좀 추울 때 걔가 떨어질 거기 그런 용기도 없는 애가 거기서 막 다이빙 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아는 사람은 살아요. 절대로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러니까 겁쟁이가 아니라 물놀이 하거나 그런 데서 점프하는 사람 절대 안 해요. 실제 그가 물놀이를 하는 영상 속에서 그는 늘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오빠 좋아? 아내는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남편은 안 즐거워하는 보이는 것 같이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윤 씨의 유족을 만났습니다. 3년 전 최초 사건을 조사할 때부터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던 가족들. 익사사고라 하기엔 너무나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보통 저녁 때 되면 철수가 하는데 휴가철도 아니었고 늦은 시간 뭐 8시 반, 9시 뭐 이때까지 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니 저희도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뭐 화나는 데도 아니고 싱커반 뭐 조명도 없는 계곡에서 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의심이 되는 부분이었죠. 사건이 일어난 날 갑작스럽게 여행에 합류하게 됐다는 윤 씨. 총 7명이 차 2대로 이동해 용소폭포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수박을 머리로 깨는 게임을 했다는데요. 이은혜가 게임에서 지자 윤 씨가 대신 수박을 깼다고 합니다. 더 세게 깨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내가. 우리는 당시 계곡에 함께 갔었다는 한 여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그때 야 저거 찍어 한 게 지금 재밌게 놀았다 이거를 증거를 만들려고 야 저거 찍어 이랬던 거 아닐까요? 그 찍어 한 것도? 찍어는 누가 말한 거예요? 누구 목소리예요? 은혜 언니. 이은혜. 내연남인 조 씨가 먼저 뛰어내렸고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들의 친구가 2번째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씨가 3번째로 뛰어내렸습니다. 왜 다이빙을 했냐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강압이 있고 은혜 언니가 뛰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여잔데 뛰는 건 못 보겠다. 내가 뛰어내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뛰어내린 거 아니에요? 그게 수박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협박이잖아요. 오빠가 안 뛰면 내가 뛸 거야. 그게 협박이지 뭐예요. 아내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남편에게 다이빙을 하라고 했고 남편이 물에 빠진 뒤에는 구조하지 않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사건 현장엔 아내와 내연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윤 씨를 구하려 하지 않았던 걸까요? 야, 오빠가 형이 안 보인다고. 네. 내려가서 수저보재로 전 서로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구조하러 들어간 거는 현수?
네, 현수가 제가 내려갔던 현수는 물속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뭐 찾는 거지 찾는 척인지 그건 모르는 거죠. 119 구조대원이 왔을 때는 윤 씨의 심장이 이미 멈춰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날 계곡에 간 사람들은 총 7명. 윤 씨의 아내 이은혜, 이 씨의 내연남인 조현수, 그리고 공범으로 지목된 그들의 친구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랑이었지만 아내 이은혜에게 남편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는 이들의 만남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사고가 나기 한 3년도 전 대략 그 무렵부터 좋은 사람이 생겼다, 결혼을 할 거다라고 이제 처가에 와서 처남이 얘기를 언급을 했었고요. 결혼식은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여자 쪽 집에서 이제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반대가 심해서 정식으로 이제 인사도 못 드렸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도 좀 마음이 불편해 하셨죠. 그래도 8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2017년 3월 혼인신고만 했다는 두 사람. 윤 씨가 아내와 함께했던 3년간의 결혼 생활.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이은혜 일당들은 저쪽 구석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뭐 조연수들이나 뭐 있었고, 구석 가서 게임도 하고 있고 핸드폰으로 뭐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키득키득 웃고 있는 게 이빨 보이는 게 보이니까. 아, 상갓집에서요? 이은혜는 윤 씨 사망 후 지금까지 유족연금을 1,000만 원 넘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연남과 남편인 윤 씨의 차를 타고 다니며 약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내연남과 여행까지 다녀왔다는 이은혜. 이 모든 게 남편의 사망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는 전화 핸드폰. 당신 폰인데 우리는 유족의 협조를 얻어 윤 씨의 휴대전화를 입수했습니다. 그 속엔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이고. 출근해? 출근했어. 왜? 나 내일 니네 집에 가도 되지? 안 돼. 왜? 내일 일 있어. 왜? 그럼 일요일 날 갈게. 주말에 다 출근해. 주말에 언제 출근하는데? 근데 진짜 왜 그래? 왜 그래요? 너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거 좀 보려고 그러지. 다음에 와. 다음에 제발.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래. 그 사정을 얘기해봐 그러니까. 다음에 얘기한다니까. 그냥 좀 그렇게 해주라 좀. 말 못할 이유가 뭐 있는 뭐 빨간 딱지라도 붙어있어? 안 붙어있다고. 제발 좀 살려줘, 제발. 누나가 집에 온다는 말에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거는 윤 씨.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뭔 소리야? 이상하죠? 오늘 집에 오고 싶대. 집에 오고 싶어서 뭐 오늘 온대?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통화해? 통화해봐라. 왜 그렇게 화를 내? 나 짠나니까 그렇지. 왜 그렇게 제멋대로야? 내가 통화한다 끊어. 우와, 윤 씨는 뭐야? 왜 가족들이 신혼집에 오는 것을 극구 말렸을까요? 시댁으로부터 1억 원의 도움을 받아 마련했다는 인천의 한 신혼집. 당시 전세 계약을 담당했던 부동산 중개인은 이 부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신혼부부 계약했으면 본인들이 와서 살아야 되는데 남자는 여기 와서 살질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사하면 신혼집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가전이 들어오고 뭐 침대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런 게 없더라고. 부부는 신혼집을 구하고 5개월 뒤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이곳엔 누가 살았던 걸까요? 여자가 조금 살았다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거기서 여자들 몇 명이 살았어요. 반면 남편은 수원의 반지하에서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두 번 많이 와야 2번이야. 들어오지 않아. 집은 안 들어가요? 내가 봤을 때는 안 들어갔어. 내가 봤을 때. 남편 집에 왔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담배만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오라 그래갖고 대화만 하고. 참. 늘 아내를 그리워하며 혼자 끼니를 때웠던 남편. 남편은 함께가 아닌 혼자였습니다. 아내는 신혼집에서 친구들과 살며 주로 여행을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사망하기 전 아내와 나눈 대화엔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 내가 먼저 선수 치려고 그랬는데, 씨, 빠르구만? 내가 좀 빨라. 오빠도 메리 크리스마스요? 고마워.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날에도 남편은 혼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어, 어제 뭔 바람이 불었고, 소주를 드시고 주무셨대? 아니, 그냥 어제 일찍 퇴근했어. 어디야? 나 지금 큰 집. 아이고, 신정이라고 큰정 갔구나. 큰 집 그냥 갔구나.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었어. 잘했어. 별 그건 없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 거기서 새해 첫날인데. 그래. 이건 뭐 남이네 남. 그런데 이 씨는 그 전부터 윤 씨를 살해할 계획을 갖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보고독을 넣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보고독 같은 경우는 처음 들었죠. 예, 보고독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이야. 이렇게 심각했었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고를 가장해서 뭔가 작업을 했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검찰은 피의자들의 대포폰에서 보고독을 이용해 윤 씨를 죽이려 했던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SNS 메시지에 있네요. 그 계획이 실패하자 2019년 5월 이들은 또 다른 여행에서 다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2019년 5월 새벽녘 아내는 남편을 물에 빠뜨립니다. 이때 내연남은 윤 씨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모두 만나서 5월달 되니까 여기 농도가 세이 저수는 농도가 물이 탁 나섰어요. 그럼 깊이가 그렇게 깊진 않아요?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다리가 들어가 있어서 국민대로 뚫고 다 있어서 여기 물에 빠진 거? 네. 물이 여기서 빠졌다 소리 들었어요. 여기 여기는 깊지 않아요? 안 깊어요. 다행히 저수지에 비가 오기 전 수심이 얕았던 상황이라 윤 씨는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끝내 윤 씨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공개 수배 이후에도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올 만큼 대범했던 두 사람. 이 씨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현재 국선 변호인이 지정됐습니다. 조 씨 역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유가족에게 좀처럼 그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인한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아내를 보니까 집이 뭐 신혼이라고 얘기했던 그 집 상태가 아니라 거의 뭐 노숙자 환경보다도 못한 그냥 뭐 무슨 빈 사무실 같은 느낌.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는 또 경악을 했죠. 반찬이 아예 없었고 싱크대를 열어보니까 라면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텅 비어있네요 정말. 윤 씨는 이곳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왔던 걸까요? 그의 모습은 동료들이 이상함을 느낄 만큼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죽기 한 1-2년 전부터는 조금 정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일단은 사람이 많이 좀 초췌해 있었어요. 많이 어두웠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면과 물을 사 먹기 위해 3,000원을 빌릴 만큼 돈이 없었고 늘 굶주린 탓에 급격히 체중이 준 겁니다. 친구가 10만 원을 보내자 3,000원을 뺀 돈을 바로 돌려줄 만큼 패 끼친 것을 싫어했다던 윤 씨. 저 10,000원을 빌릴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찢어진 신발을 신고 회사에 나가야 했고 단전을 걱정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아내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많이 이제 좀 기피하는 업무들 그런 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료들로부터도 조금 인정을 받았다는 거를 이제. 대기업 연구원으로 15년간 근무해 표창장까지 받았던 그는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 적지 않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연봉이 6천만 원이 넘어요. 아, 저렇게 받는데 10,000원이 없다니요. 예, 현부모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개인 회생을 신청해가지고. 윤씨요? 예, 맞는데요. 제가 아직 3개월치를 안 냈는데 그 크게 지장 없는 건가요? 3개월 일하면 인가가 안 나요. 아, 그래요? 그의 통장을 살펴보면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돈들이 빠져나갑니다. 특정인들에게 돈이 송금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네요. 친구 직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을만 하네요, 이 정도면. 대부업체도 있어요, 보니까. 윤 씨가 모아둔 3억과 빌린 돈들을 합하면 7억 원이 넘는데 유족들은 이 돈 모두 이은혜가 가져갔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그만할까? 헤어질까? 이렇게 그렇게 좀 지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니, 오빠 정말 근데 나 그만 만나고 싶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여보가 어제 그 때린 거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건 1도 아니야. 내 힘들게 해서 미안해. 너무 돈이 없으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아니, 빚이 너무 많아. 저기, 회사 빚 너무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오빠. 한 7, 8천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일주일 후 윤 씨는 SNS에 글을 올립니다. 귀신 헬리콥터요? 저 뭐죠? 장기 매매를 뜻하는 암호입니다. 돈을 구하러 장기 매매 브로커를 찾고 있던 겁니다. 아니, 장기 매매까지 알아봤다고요? 윤 씨는 사망 전날까지도 배고픔으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하지만 매달 수십만 원씩 그의 앞으로 보험금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장난식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좀 장난식으로 얘기했어요. 뭐 자기 형 나 보험 많이 들었어. 나 죽으면 돈 많이 나와. 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유족들은 이 모든 게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린 이 씨의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의혹 제기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그 보험 가입 여부. 혼인신고 5개월 만에 남편 명의로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아내. 납부 금액만 월 7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날들이 많았는데요. 보험사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수사관님이 생각하실 때 뭐가 제일 이상했어요? 생명보험을 집중해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중보험을 3건이나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가입하기 힘들어갖고 계속 실효가 되는 현상들이 여러 차례 발생이 됐고 마지막 죽은 날도 4시간 뒤에는 보험이 실효가 되는 입장이에요. 네. 실효가 되면은 실효된 이후에 사망을 하면은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죠. 네. 윤 씨가 사망한 날짜는 2019년 6월 30일. 다음 날인 7월 1일은 보험 계약 효력이 상실되는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숨진 시각은 오후 8시경. 보험 실효 4시간 전이었습니다. 연체돼서 이제 실효 들어가기 전에 또 다시 3개월 전에 이제 2개월 거의 후반때 살리고 또 2개월 후반때 살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패턴이. 보험료를 2달 정도 못 내면은 3달째 실효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죠. 네네. 의심스러운 점은 윤 씨에게 살해 시도를 할 때마다 생명보험의 효력을 되살렸다는 겁니다. 이야. 실제로 미납된 보험료를 지급한 지 한 달 만에 이 씨는 남편을 물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와, 이게 정말 계획된 듯이 뭔가 딱딱 들어맞네요. 그러니까요. 이야. 내연 관계를 넘어 범죄 파트너가 된 두 사람은 윤 씨 사망 이후에도 그의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공개 수배로 얼굴이 알려진 뒤에도 태연하게 여행을 즐겼는데요. 야,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3월에도 여행을 다니던 둘. 이때 쓴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죠. 이은혜가 주인, 조 씨가 시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본인을 시종이라 칭한 조현수는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했고 주인 이은혜는 힘들 때 옆에 있어줘 고맙다는 글을 남깁니다. 조 씨뿐 아니라 그녀의 곁에는 항상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옛 애인부터 전 남편 그리고 피해자 윤 씨까지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 이은혜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젊음 또 뭐 여성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어떤 그 장점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마치 그 독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게 결혼이라는 그렇죠. 거미줄이네요. 네, 일단 거기에서 한번 딱 걸려들면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허우적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뭐 실패하게 되면 그 거미줄을 걷어들이고 또 딴 곳에 가서 거미줄을 치는 거죠. 마치 먹잇감을 찾듯이 본인의 말을 따라줄 남자를 물색한다는 겁니다. 계획이 어긋나면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그런 중요한 인생사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결혼은 사업에 불과한 도구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윤 씨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둘만의 사진.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이거? 뭐라고 쓴 거죠? 넌 벗어날 수 없어. 넌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벌써 이게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계속 의존적 성향을 이게 지속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사실 여기 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장난 비슷하게 하지만 어쨌든 주연, 각본, 그러니까 이 그림과 계획을 이은혜가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이게 보험 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계획이 여기 있는 것은 아닌가. 이은혜의 시나리오는 한 사람의 마음을 좀먹게 했습니다. 윤 씨가 일기처럼 남겼던 글입니다. 그리고 4월 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은혜와 조연수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곧이어 이은혜도 수갑을 찬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빠르게 취재진 앞을 지나갔습니다. 윤 씨의 누나는 한 인터넷 카페에 신경 글을 올립니다. 동생을 그저 돈으로만 이용했던 두 공범에게 분노를, 동생에게 애도를 표하며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응원해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